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임원분들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소득은 어떤 식으로 산출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임원분들은 어떤 법규에 의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넘으면 퇴직금의 그 기준이 넘으면 이게 그 근로소득으로서 계산이 잡힙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임원에 계신 분들은 나의 퇴직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또 향후에 계산된다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어떻게 분할이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네, 그럼 임원의 퇴직소득 인정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 임원은 대표이사 당연히 포함되겠죠. 퇴직금은 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요. 여기서 정관 규정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 세금은 회사 차원에서는 법인세법을 따라야 되고 또 그 받은 퇴직금이 개인적으로 왔을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법인에서는 즉 회사에서는 그 퇴직금이 송금 인증이 돼야 되고 세법상 비용 처리가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퇴직급여로서 지급을 하면 퇴직급여는 이제 개인인으로 넘어왔을 때 이것이 그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한도입니다. 한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의 그 뽑는 방법으로 이제 세금을 산출하고요. 이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근로소득세로 계산하여 이제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이제 정관이 있을 때의 이야기였지만, 정관이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퇴직소득을 뽑느냐 했을 때는요,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액, 물론 비과세는 제외되고요, 여기에 10%의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뭐 간단합니다. 1년 총급여액의 10% 그리고 근속연수 곱하는 요 금액만 그 퇴직소득으로 인정해서 퇴직소득세의 산출 방식대로 세금을 산출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렇게 세법 개정이 이제 그간 몇 번 있어 왔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직 소득 한도가 이렇게 변경되어 왔습니다. 자, 2011년까지는 정관 규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정관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모두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2년도부터 19년까지, 즉 8년간은 1차 개정이 있었는데요. 어떤 그 계산식에 의해서 3배수까지만 인정했고요. 2020년부터는 2차 개정으로서 2배수까지만 인정했습니다. 이걸 다시 이렇게 시점별로 보시면요. 2011년까지는 즉 정관에 있는 걸 100%다 인정해줬다는 의미고요. 지금 이제 2012년부터는 정관에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정관에 있더라도 일부 그 법인에서는 정관을 막 개정을 하는 거죠. 개정을 해서 누가 나갈 때는 그 퇴직금을 높이 산출하고 정하고, 그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탈세의 우려가 있어서 세법 개정이 되었는데요. 12년부터는 연평균 총급여액의 10%의 3배수까지만 인정합니다. 예, 물론 여기에 이제 근속 8년 동안 했으면 8년간의 그 근속연수는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2차 개정이 다시 20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2배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인정, 3배수 인정, 2배수 인정을 모두 합한 게 이제 그 자기 그 퇴직소득세로 계산될 수 있는 인정 한도가 되겠죠. 자, 11년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인정 한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원 퇴직 급여 규정에 있으면 그 100%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 금액과 그 총급여 금액 퇴직금에다가 전체 근무기간 중에 2011년까지의 했던 근무기간의 비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 즉 1과 2의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 한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2년부터 이제 1차 개정되고 3배수 인정하고 2020년부터는 같은 시기지만 2배수만 인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보면 그 12년부터 19년까지 경우는 그 19년 말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3년간 연평균 총급여액의 10%를 뽑고요. 여기서 이제 근무 기간 즉 그 월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연수로 환산하는 그 근무 기간의 3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퇴직일 전으로부터 3년간 연평균 총급여액의 10% 그리고 이제 근무 기간을 곱해주고 여기에서는 2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상과 사는 합쳐야 되겠죠. 합친 금액이 이제 인정 한도가 되겠습니다. 즉 그러면 퇴직소득의 총 퇴직소득의 인정 한도는 앞장에서 말씀드린 그 1과 2 중에서 높은 금액을 그리고 위에서 계산된 3번, 4번을 다 합한 금액이 총 퇴직소득 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이해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이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사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22년 말로 퇴직하는 임원이 있었는데 12년과 1차 개정이죠. 12년과 19년 사이 즉 8년간 96개월입니다. 이 기간에도 근무를 했었고 20년부터도 퇴직일까지 총 3년 일하셨죠. 36개월 일했는 그 내역이 있고요. 퇴직 소득 금액을 얼마를 받았냐면 35억을 퇴직금으로 받은 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는 2011년까지의 퇴직 소득은 그 당시에 임원 퇴직 급여 지급 규정이 15억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100% 인정했으니까 15억. 그리고 그 1차 개정이 이제 19년 말까지니까 그걸로부터 해서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 연봉, 즉 환산액이 3억이었고 퇴직 직전의 연평균 환산액은 4억이었습니다. 자, 이런 분이 퇴직할 때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 소득 한도 초과액은 얼마냐? 즉 한도 초과액을 뽑으면 그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계산하고 한도액은 퇴직소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은 과연 얼마일까? 20억 해놨는데요. 퇴직금 35억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11년까지 근무했는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 15억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다 모두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20억이 나왔고요. 적용 대상에. 여기서 이제 그 12년부터 퇴직 전까지의 한도액을 빼야 되는데 12년부터 19년 말까지는 3배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연평균 소득이 3억이었고 10%를 적용하고 근무기간 정해놓고 3배수를 해주는 금액과 그 다음에 20년부터 퇴직 전까지 3년이었죠. 이때는 연봉이 약 4억 정도 되었네요. 4억에서 10%를 뽑고 여기서 근무기간 그리고 2배수 했는 금액 그게 이제 9.6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원퇴직 소득금의 한도 초과액은 아까 그 1번에서 이제 20억 총 그 퇴직금 35억에서 그 정관에 있는 15억을 빼주니까 20억 나왔죠. 그럼 거기에서 한도 초과액 계산했는 9.6억을 빼니까 이제 한도 초과액은 10.4억이 됩니다. 조금 뭐 혼동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요. 임원퇴직 소득 한도 금액은 즉 24.6억이 나왔는데 이거는 즉 정관에서 그 11년까지 15억을 인정해주고 있고 또 현재 정관에서 더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한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산했는 게 9.6억 나왔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 했는 것이 24.6억이라는 뜻이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로 연분 연성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아까 10.4억 계산 나왔죠. 이건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35억이라는 퇴직 소득을 받은 데서 한도액을 빼면 되죠. 그래서 10.4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 해 근로소득과 합쳐가지고 근로소득세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비율로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좀 복잡했지만 그래도 임원에 계신 분이 퇴직할 때는 이러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임원의 퇴직금을 법인 정관에 따른다 그랬죠. 회사 차원에서는 법인 정관에 맞춰서 퇴직금은 줍니다. 뭐 과세를 개인이 받았을 때 얼마를 어떻게 하고 이게는 관심 없습니다. 일단은 법인 정관대로 주겠죠. 물론 회사에서 이게 송금 처리되냐 안 되냐가 또 회사 입장에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송금 처리되는 것을 이제 법인세법과 또 개인으로 넘어오면 소득세법에 따라 한도를 적용한다는 말씀이고, 또 시기별 퇴직소득 한도 적용이 다르다는 거. 11년까지는 모두 정관에 따라서 모두 적용해주고 12년부터 19년 8년간은 3배수, 20년부터는 2배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는 한도분을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퇴직소득으로 계산되게끔 좀 머리를 쓰셔야 되겠죠.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런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